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월의 깊이로 삶의 지혜를 함께 나누는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우리 삶의 황금기라 불리는 중장년과 노년의 시기를 어떻게 하면 더욱 풍요롭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지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 긴 인생의 여정에서 크고 작은 짐들을 짊어지고 살아왔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더 높이 오르기 위해 숨가쁘게 달려왔지요. 하지만 이제는 잠시 멈춰서서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준비하며 현재를 온전히 누릴 때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움켜쥐고 있어 진정한 행복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 함께 성찰해보는 귀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지혜는 바로 인생의 비움과 정리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것들을 소유하려 합니다. 돈, 명예, 권력, 그리고 사람까지.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모든 것들이 오히려 우리를 묶어두는 짐이 될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마치 짐을 가득 실은 배가 항해하기 어려운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과한 소유물로 가득 차면 삶의 여정이 무거워집니다. 대본 속 부자 노인의 이야기처럼 젊은 시절에는 학력, 지위, 권력, 돈을 쫓느라 정신없이 살았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이 노년의 진정한 행복과는 별개였음을 깨닫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죽음을 앞둔 내게 가장 후회되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건강을 잃으면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없다는 뼈저린 깨달음에 도달했습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재산과 명예는 아픈 몸을 대신 아파주지 못했고 죽음의 순간에는 아무것도 함께 가져갈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건강한 몸이야말로 가장 값진 자산이며 돈과 권력은 우리 몸을 대신해 아파줄 수 없다는 진리를 강조합니다. 이제는 10손가락을 움켜쥐었던 손을 펴고 진정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것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과감히 놓아주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 청춘을 바치고 가족과 개인의 삶마저 뒷전으로 미뤄왔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놓아주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끝내 행복의 맛을 느끼지 못한 채 미련과 아쉬움만으로 노년의 삶을 채우며 살아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지금은 아무도 가보지 못한 인생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노후가 정말 길어졌습니다. 100세까지, 아니 어쩌면 120세까지 살지도 모르는 세상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오래 살 줄 몰랐기에 우리 대부분은 노후 준비를 완벽하게 해놓지 못했습니다. 노후는 인생의 마지막 불꽃을 가장 찬란하게 피울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이 길어진 노후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인생 전체가 행복한 삶으로 결정될 수도 불행한 삶으로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중년이나 노년이라면 당신의 노후는 당신의 부모와는 다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부모님과는 다른 새로운 노년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물질적인 풍요는
어느 순간 만족감을 주지만 그 만족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새로운 물건을 사고 더 넓은 집으로 이사하는 등의 경험은 잠시 동안의 기쁨을 줄 뿐입니다. 하지만 비움의 지혜를 터득하면 내면에서 샘솟는 지속적인 평온과 자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미니멀리즘이라는 것이 단순히 물건을 줄이는 것을 넘어 삶의 복잡성을 줄이고 정신적인 여유를 확보하는 것임을 이제는 이해할 때입니다. 불필요한 욕심과 집착을 내려놓는다면 우리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지고 세상의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내면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삶의 본질은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비우고 자유로워졌는가에 달려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지혜는 법륜 스님의 4가지 노후 지침입니다. 법륜 스님께서는 행복하고 평화로운 노후를 위한 4가지 중요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이는 단순한 조언을 넘어 우리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지혜로운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첫째, 자식에게 모든 재산을 다 주지 마십시오. 이 말은 자식을 사랑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식과 부모 모두를 위한 현명하고 깊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부모가 모든 재산을 자식에게 넘겨주는 순간 자식은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자식의 자립심을 저해하고 부모의 노후는 불안정해지며 결국 부모와 자식 간에 금전적인 문제로 인한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식은 부모에게 기댈 곳이 있다는 생각에 나태해질 수 있고 부모는 자식에게 투자한 것에 대한 보상을 기대하게 되어 상호 불만의 늪에 빠질 수 있습니다. 법륜 스님은 자신의 먹고 살 만한 재산을 적당히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부모가 노년에 스스로의 삶을 디그너파이드하게 꾸려갈 수 있는 자율성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산을 일찍이 다 물려준 부모는 자식의 눈치를 보게 되거나 자식에게 오히려 부담을 주는 존재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모 자신의 자존감에도 치명적인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신의 삶과 행복을 위해 스스로의 경제력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자식에게도 더 이상 짐이 되지 않고 서로를 독립적인 인격체로 존중하며 사랑할 수 있는 건강한 관계의 초석이 됩니다. 물론 자식의 어려움을 외면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무조건적인 퍼주기가 아닌 현명한 지원을 통해 자식 스스로가 자립할 힘을 키우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식에 대한 진정한 사랑은 그들이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돕고 부모 자신도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요? 이는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값진 유산이 될 것입니다. 둘째, 욕심을 내려놓으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과한 욕심은 마음을 괴롭게 하고 몸의 노화를 급속도로 재촉할 수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 욕심을 부리는 것이 성장의 동력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노년에는 다릅니다. 이제는 소식하는 습관처럼 음식에 대한 욕심도 줄이고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은 욕심도 내려놓을 때입니다. 소유욕, 명예욕, 권력욕 등 모든 과도한 욕심은 결국 채워지지 않는 갈증을 남기고 우리 마음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남들보다 더 잘 살고 싶고, 더 인정받고 싶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다는 욕망은
끝없이 우리를 지치게 할 뿐입니다.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고 주어진 환경에 맞춰 검소하고 단순하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물질적인 풍요보다 마음의 평온을 추구할 때 삶은 훨씬 더 가벼워지고 내면의 충만함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예를 들어 굳이 필요하지 않은 고급차나 명품 의류를 사기 위해 무리하는 것보다 그 돈으로 소박한 취미 생활을 즐기거나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훨씬 더 큰 만족감을 줄 것입니다. 내려놓음은 포기가 아니라 더 큰 만족을 얻고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욕심의 굴레에서 벗어나 고요하고 평화로운 삶을 선택하십시오. 셋째, 운동 겸 노동을 하십시오. 건강하고 평온한 노후를 위해 꾸준히 몸을 움직이는 습관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이라고 하면 거창한 헬스장이나 전문적인 장비를 떠올리곤 합니다. 하지만 법륜스님은 일상 속에서 할 수 있는 소박한 노동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집안 청소, 설거지, 텃밭 가꾸기, 아파트 단지나 동네 한 바퀴 걷기, 자전거 타기 등 우리의 몸을 활성화시키는 다양한 활동들이 모두 노동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동은 몸을 건강하게 할 뿐만 아니라 마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소일거리로 일을 함으로써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고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법륜스님은 노후의 세 가지 불안, 즉 돈, 건강, 외로움을 한 번에 해소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노동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몸을 움직이는 동안 잡생각이 사라지고 우울감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자신의 역할을 통해 자존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아직 쓸모 있는 존재임을 느끼는 것만큼 큰 행복은 없을 것입니다. 특히 그림 그리기, 뜨개질, 자수 등 손을 많이 사용하는 소근육 활동은 뇌를 자극하여 전두엽, 두정엽, 손의 세포의 활성화를 돕고 뇌 혈액 속 산소 농도를 증가시켜 줌과 동시에 인지 기능 저하를 예방하고 소근육의 강화를 돕는다고 합니다. 노후에는 아무래도 시간이 많아지게 되다 보니 자연히 쓸데없는 생각이 많아지게 됩니다. 머릿속에 잡생각이 많아지다 보면 생각의 늪에 빠져 자기 스스로를 더 바닥까지 내려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우울감이 따라올 수도 있습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노인분들에게 이러한 상황은 더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림을 그리는 시간 동안 온전히 집중하게 되어 잡념을 떨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우울한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림 그리기는 준비물도 크게 필요 없어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취미 중 하나입니다. 이미 치매 예방을 위한 컬러링 북들이 시중에 다양하게 판매되고 있을 만큼 그림 공부는 치매 예방에 매우 효과적인 취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장 어떤 취미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겠다면 접근성이 쉬운 그림 그리기부터 도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또 다른 취미 활동으로 추천드리는 것은 뜨개질이나 자수입니다. 건국대병원 치매클리닉 한설의 교수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것, 뇌를 자극하는 두뇌 훈련을 당장 오늘부터라도 시작하라고 강조합니다.
몸을 움직이는 즐거움을 일상에서 찾아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넷째, 자식에 대한 집착을 놓으십시오.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은 세상 무엇보다 크고 헌신적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때로는 지나친 기대나 간섭으로 변질되어 스스로를 괴롭히는 원인이 되곤 합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인정하지만 성인이 된 자녀는 이제 온전히 독립된 존재임을 인정하고 그들의 삶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나친 간섭이나 기대는 오히려 자식을 부담스럽게 하고 심지어는 멀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왜 내 말을 듣지 않지? 내가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왜 나를 몰라주지? 와 같은 생각은 부모의 마음에 불필요한 걱정과 근심을 안기고 자녀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법륜 스님은 자식에 대한 집착은 괴로움을 낳고 자식이 어릴 때는 정성껏 돌보고 성인이 된 후에는 각자의 길을 응원하고 존중하는 것이 부모와 자식 모두에게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가져다 준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집착을 내려놓을 때 우리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지고 남은 삶을 오롯이 자신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이제 자식의 삶은 자식의 몫이고 우리의 삶은 우리의 몫임을 명확히 구분할 때입니다. 자식은 우리의 소유물이 아니라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독립적인 존재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을 자유롭게 놓아줄 때 우리 자신도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늙어가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지혜도 매우 중요합니다. 100세 시대에 노년의 걱정은 자연스러운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를 너무 염려하고 불평만 한다면 삶 자체가 근심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아픈 것이 오히려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아프지 않은 부분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진정한 행복을 찾는 길입니다. 완벽하지 않음을 받아들이고 몸이 보내는 신호를 이해하며 그 속에서 작은 기쁨을 찾으려 노력할 때 우리의 노년은 더욱 평화롭고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젊음을 유지하려는 강박에서 벗어나 세월이 주는 지혜와 내면의 깊이를 온전히 받아들일 때 우리는 진정한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됩니다. 네 번째 지혜는 나이가 들수록 친구 관계가 변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주변에 친구가 줄어든다고 느껴질 때 외로워하거나 자신에게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걱정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삶의 이치임을 이해하고 이를 받아들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대해 슬퍼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친구 관계가 변하는 데에는 세 가지 주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서로의 환경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어릴 적에는 학교나 동네라는 같은 울타리 안에서 쉽게 어울리고 공통 관심사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성인이 되어 각자의 직업을 가지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키우며 거주 지역이 달라지는 등 다양한 환경 변화를 겪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서로의 관심사와 생활 패턴을 점점 다르게 만들고 결국 자연스럽게 만남의 기회가 줄어들어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 친구는 자녀 교육에 올인하며 주말마다 학부모 모임에 참석하는 반면 다른 친구는 은퇴 후 홀로 세계 여행을 다니는 삶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서로의 삶의 방식이 너무나 달라져 공통의 화제를 찾기 어렵고 자연스럽게 대화의 깊이가 얕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누구의 잘못도 아니며 지극히 자연스러운 인생의 흐름입니다. 대본은 나와 맞지 않는 친구 관계를 억지로 유지하는 것보다 순리에 맡기는 것이 오히려 현명한 태도라고 조언합니다. 모든 관계를 억지로 붙잡으려 하기보다 서로의 길을 인정하고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두는 것이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길입니다. 이제는 소수의 진정한 인연에 집중하고 새로운 관계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내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인생이 생각보다 길지 않다는 현실적인 깨달음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삶의 유한성을 더욱 절감하게 됩니다. 내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 이 소중한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 라는 고민이 깊어지면서 새로운 관계에 시간과 감정을 투자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게 됩니다. 에너지가 한정된 노년에는 새로운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것보다 지금 현재 옆에 있는 소수의 진정한 인연에 집중하거나 오롯이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는 것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대본은 오랜 시간 알아온 친구만이 진정한 친구가 아니라 지금 현재 내 옆에서 함께하고 있는 친구가 가장 소중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현재의 관계에 감사하고 만족하며 삶을 즐기는 것이 진정한 행복으로 이어진다고 말합니다. 과거에 얽매이거나 미래의 불확실성에 매달리기보다 지금 여기를 충만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메시지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우리의 관계에 대한 우선순위를 재정립하게 만들고 삶의 소중한 순간들을 더욱 값지게 만들어줍니다.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으니 가장 의미 있는 곳에 투자하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셋째, 친구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외부의 관계보다 내면의 평화와 자기 자신에 대한 고민에 더 깊이 몰두하게 됩니다. 노후의 삶을 어떻게 꾸려갈지, 건강을 어떻게 유지할지, 남은 시간을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낼지 등 점점 더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게 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 과정에서 친구 관계가 상대적으로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대본은 불편함을 감수하며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기보다는 진정으로 자신과 맞는 소수의 친구를 찾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가장 소중한 친구는 바로 나 자신임을 잊지 말고 언제나 스스로를 사랑하고 자신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는 따뜻한 메시지로 마무리합니다. 오랜 시간 남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충분히 갖고 나의 내면을 채워나가는 것에 집중할 때입니다. 대본은 또한 남은 인생 동안 함께해야 할 귀한 친구들의 특징을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이러한 친구들은 우리의 노년을 더욱 빛나게 해줄 것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 열심인 친구, 나이가 들어도 호기심을 잃지 않고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려는 친구는
우리에게 긍정적인 자극과 넘치는 활력을 줍니다. 나이 때문에 못해라는 생각 대신 새로운 것을 배워볼까? 라는 도전 정신을 불어넣어 주지요. 함께 새로운 지식을 탐구하거나 흥미로운 취미 활동을 시작하거나 미처 가보지 못했던 곳으로 여행을 떠나는 등 새로운 경험을 공유하며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친구와 함께라면 우리의 정신은 결코 늙지 않을 것이며 매일매일이 새로운 발견과 배움으로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정신적인 젊음을 유지하는 것은 육체적인 건강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것을 이러한 친구를 통해 새삼 깨닫게 됩니다. 삶의 마지막까지 배움의 끈을 놓지 않는 친구는 우리의 영혼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어주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들은 멈춰있는 삶이 아닌 끊임없이 진화하는 삶을 함께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타인의 마음에 공감하는 친구, 우리가 삶의 기쁨을 나눌 때 함께 환하게 웃어주고 힘든 순간에는 말없이 우리의 슬픔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공감해주는 친구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든든한 버팀목이 됩니다. 그들은 우리의 감정을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 나눠주며 진정한 위로와 안식처를 선사합니다. 겉으로만 괜찮은 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 깊숙한 곳의 아픔까지 헤아려 줄 줄 아는 친구는 가뭄 속 단비처럼 목마른 마음에 촉촉함을 줍니다. 이러한 친구 앞에서는 가장 약한 모습까지도 안심하고 드러낼 수 있으며 그들의 공감을 통해 상처는 치유되고 다시 일어설 힘을 얻게 됩니다. 단순히 위로의 말을 건네는 것을 넘어 우리의 마음에 깊이 동조하고 내가 느끼는 감정을 나도 알아라고 말해주는 진정한 공감은 어떤 명약보다도 강력한 치유의 힘을 가집니다. 진정한 공감대가 형성된 관계는 외로움을 덜어주고 삶의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정서적 안정감을 선사합니다. 이들은 우리의 존재 자체를 따뜻하게 감싸 안아주는 삶의 귀한 선물입니다. 늘 존중하고 경청하는 친구, 우리의 의견을 존중하고 내가 말할 때 진심으로 귀 기울여주는 친구는 관계의 가장 기본적인 신뢰를 쌓아줍니다. 일방적으로 자신의 주장만 내세우거나 우리의 말을 자르고 자신이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관계는 점점 피곤해지고 지치게 만듭니다. 하지만 존중하는 친구는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하든 섣불리 판단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먼저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줍니다. 그리고 나의 생각과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줍니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우리는 자신이 존중받고 있음을 느끼며 안정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해도 이 친구는 나를 이해해 줄 거야 라는 믿음이 형성되는 것이지요.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는 서로 다른 가치관이나 생각을 가졌을 때도 충분히 건강하게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귀 기울여 듣는 것은 단순한 행위를 넘어 상대방에 대한 깊은 이해와 배려를 보여주는 진정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러한 친구와의 대화는 마치 내면의 거울을 보는 것처럼 자신을 더욱 명확하게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존중과 경청은 깊이 있는 관계의 뿌리가 됩니다.
험담하지 않고 칭찬을 잘하는 친구. 타인의 험담으로 시간을 보내기보다 긍정적인 말과 칭찬으로 서로의 좋은 점을 북돋아주는 친구는 우리의 마음을 밝고 건강하게 만듭니다. 누군가를 깎아내리거나 타인의 불행을 즐기는 대화는 결국 우리 스스로의 영혼마저 병들게 합니다. 부정적인 에너지는 전염성이 강해서 우리의 정신까지 침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점을 찾아 칭찬하고 서로의 성장을 응원하는 친구는 우리의 삶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어 줍니다. 이러한 친구와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스스로의 가치를 느끼고 더욱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듯이 진심 어린 칭찬은 친구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함께 성장하는 길을 열어줍니다. 부정적인 이야기가 아닌 긍정적인 에너지로 채워진 만남은 우리 마음의 피로를 풀어주고 삶의 활력을 되찾게 합니다. 이러한 친구는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이끌어주는 등대와도 같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좋은 점을 발견하고 빛나게 해주는 마법사입니다. 충고하려 들지 않고 선을 지키는 친구. 가까운 사이라고 해서 무례하게 충고하거나 지나치게 간섭하려 드는 친구는 관계에 금이 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였다 하더라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부담스럽거나 기분 나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삶에 대한 선택의 주체가 되고 싶어 합니다. 진정한 친구는 서로의 사생활과 의견을 존중하며 적절한 거리를 유지할 줄 압니다. 그들은 이건 이래야 해, 저건 저래야 해라고 재단하려 들지 않고 묵묵히 우리의 선택을 존중해 줍니다. 필요할 때 조언을 구하면 정성껏 답해주지만 먼저 나서서 간섭하거나 옳고 그름을 판단하려 들지 않습니다. 이러한 친구는 우리에게 편안함과 안정감을 주며 관계 속에서 불필요한 오해나 갈등을 피할 수 있게 합니다. 서로의 삶의 방식을 인정하고 각자의 영역을 존중하는 지혜로운 친구 관계는 오래도록 편안하게 지속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상대방의 삶에 대한 존중은 진정한 우정의 필수 요소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독립성을 침해하지 않고 자유로운 영혼을 존중해 줍니다. 겉과 속이 일관되고 진실한 친구. 가면을 쓰거나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는 친구는 관계에 대한 믿음을 깨뜨립니다.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이 친구는 나를 속이지 않을 거야라는 확신을 원합니다. 반면 자신의 솔직한 모습을 보여주며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친구는 우리의 깊은 신뢰를 얻습니다. 이러한 진실함은 관계의 깊이를 더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변치 않는 견고한 우정을 제공합니다. 겉으로는 친한 척하지만 뒤로는 다른 말을 하거나 상황에 따라 태도가 변하는 사람은 결국 우리의 마음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진실한 친구는 우리가 힘들 때도 외면하지 않고 곁을 지켜주며 어떤 거짓도 없이 진심으로 우리를 대해줍니다.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가장 편안하고 안정감을 느낍니다. 이 친구는 나를 속이지 않아. 이 친구 앞에서는 나의 모든 것을 보여줘도 괜찮아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실한 관계는 어떤 화려한 포장보다도 강력한 힘을 가지며
우리의 삶에 깊은 안정감을 선물합니다. 그들은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기댈 수 있는 진정한 안식처가 되어줍니다. 자신을 절제할 줄 아는 친구, 과도한 욕심이나 감정에 쉽게 휘둘리지 않고 자신을 절제할 줄 아는 친구는 함께 있을 때 편안함과 신뢰를 줍니다. 충동적이거나 감정적인 행동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거나 갈등을 유발하는 친구는 장기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술자리에서 과음을 하거나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일삼는 친구는 함께하기에 불편함을 초래합니다. 하지만 스스로의 감정을 다스리고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며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는 친구는 관계 속에서 균형을 잡고 조화롭게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침착함과 이성을 유지하려 노력하며 이러한 모습은 우리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자기 절제는 상대방에게 대한 배려이자 관계의 안정성을 위한 필수적인 덕목입니다. 이러한 친구는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도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현명하게 조언해 줄 수 있는 지혜로운 조력자가 되어줍니다.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친구는 관계의 평온함을 가져다 주는 귀한 존재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삶에 안정감을 더해주며 함께 있을 때 마음을 편안하게 합니다. 자식 자랑을 하지 않는 친구. 이것은 언뜻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중장년층의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식 자랑은 때때로 상대방에게 상대적 박탈감이나 불편함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자식 문제로 어려움을 겪거나 자녀가 없는 친구에게는 더욱 큰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자식의 성공을 이야기하기보다 자신의 삶의 경험, 소소한 일상, 그리고 서로의 관심사에 대해 함께 나눌 수 있는 친구입니다. 서로가 각자의 삶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인정하며 비교 없이 편안하게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관계가 가장 진솔하고 오래갑니다. 함께 늙어가는 인생의 동반자로서 자식 자랑이 아닌 우리 자신들의 이야기로 만남을 채워나갈 때 더욱 깊고 진정한 우정이 꽃피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친구는 거칠애나 형식적인 관계를 넘어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공감과 위로를 주는 귀한 인연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존중하며 진정한 나를 함께 만들어가는 동반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인생의 후반전은 비우고 정리하고 내려놓음으로써 더욱 풍요롭고 평화로워질 수 있습니다. 욕심과 집착을 버리고 몸을 움직이며 자식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고 변화하는 인간관계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찾고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삶의 지혜가 깊어지고 내면의 평온을 찾을 수 있는 더 큰 힘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의 노년은 어떤 시기보다도 자신에게 집중하고 삶의 본질을 깨달으며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들을 고독과 외로움으로 채우기보다 지혜와 통찰로 가득 채워나가십시오. 그리고 곁에 있는 진정한 친구들과 함께 삶의 마지막 장을 아름답게 완성해 나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와 새로운 영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고요하고 충만한 행복으로 채워지기를 기원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와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지혜의 여정을 함께 해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도 여러분을 더 강하게, 더 지혜롭게 만드는 통찰로 찾아뵙겠습니다.